예, 안녕하십니까. 로집사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네, 양혜진 변호사입니다. 네, 박광호 변호사입니다. 양 변호사님 목소리 되게 죽어간다는 얘기 많이 하는데 많이 힘들죠?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신 공진달 먹고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즘에 어제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남현희 선수 그 사건이 되게 막 이슈가 되더라고요. 저는 뭐 처음에는 무슨 나는 솔로나 뭐 그런 요즘에 뭐 그런 프로에서 유명해지신 분인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뭐 유명한 선수시던데 그 관련해서 이제 여성인데 남성 행세를 한 거 되게 사실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막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법에서 누가 누군가를 사칭한다고 했을 때 네. 사칭의 지금 대상이 되는 게 뭐 자격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이 있는 것처럼 어떤 자격을 뭐 사칭한다거나 뭐 모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자격에 과연 성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별을 속여서 좀 결혼을 전제로 좀 이러저러한 행동을 했다고 저도 전해서 들었는데 자세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만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정확한 그 내막이나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저희도 이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남현희 선수가 돈을 편취당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편취를 당했다, 그런 상황 두 가지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십니까? 만약에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현희 선수가 돈을 준 것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성별을 속이고 재력을 속인 거 이 자체로 뭐 불법행위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 성립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고통을 받았을 것 같은데 사실 남녀가 뭐 사귀다가 거짓말을 한 게 발각돼서 이제 신뢰가 깨져서 뭐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헤어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정신적인 어떤 되게 뭐 트라우마가 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통 아까 말씀 뭐 의사라든지 아니면 학교 뭐 저기 뭐 스탠포드나 뭐 서울대 나왔다는데 다 아닌 경우 그런 경우에 알게 돼서 뭐 돈을 지급한 건 아닌데 그냥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어떤 형사 문제나 아니면 이제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그 자기가 뭐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다고 하면 사귀지 않았을 게 이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같은 사건에서 여성인 걸 알았으면 안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불법행위 될 것 같고 뭐 벤츠나 아주 비싼 차를 타고 와서 이거 내 차다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벤츠가 자기 소유가 아니었으면 과연 안 사겠냐 이건 좀 약간 확실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도 그렇고 예컨대 의사라고 했는데 의사가 아니었어. 네. 약간 경계선상에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이 분이 남현희 선수에게 왜 접근했는지 그 고의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나 뭐 성별이 뭐 중요하진 않겠습니다만 누군가의 마음을 사서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약간 과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들 그렇죠. 분명히 있죠.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근데 그게 단 이제 환심을 사서 어떤 연애를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뭐 그 불법성이나 고의성이 없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남 선수의 그 재력이라던가 재산이라던가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면 불법성이 좀 더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그럼 모든 게 다 예컨대 이 여성이 담배 피는 걸 싫어해. 자기는 담배를 피우는데 네. 담배를 안 피워 이렇게 하는데 막 사귀다가 담배 피는 거 발각돼 헤어지면 그런 것도 다 저희 찾아와야 돼. 다 손해배상을 대참사가. 해줘야 되나? 이거 참 문제인 것 같은데 또 보통 이제 민사적인 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중요한 사실에 대해 이걸 알면 도저히 사귀지 않았을 것이고 그걸 알게 되면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게 이제 분명하다라고 이제 판사님 보시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것 같고요. 좀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네요. 뭐 그럴 때 예를 들면은 정말 정신과 치료를 받고 되게 객관적인 어떤 의사 선생님들의 이분의 정신적 고통의 그 정도를 뭐 진단을 하거나 뭐 감정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줄 여지가 더 커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 뭐 사실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될 그 사건인데
근데 이분이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 정신적인 손해를 안 입고 아 그래 그냥 털고 그냥 일어날 이게 수도 있지. 일어난 경우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경우는 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앞선 경위라든지 그런 것들 다 살펴봐야 되고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는 나중에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걸리니까 뭐 책임 인정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남 선수가 이분한테 이제 속아서 실제로 돈을 줬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보니까 크게는 이분이 자기가 남자였다 그리고 자기는 재벌 3세다 그리고 자기가 무슨 뭐 교육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뭐 예절 교육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남 선수가 돈을 뭐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뭐 보증을 서줬거나 이런 식의 어떤 재산상 이익을 만약에 실제로 얻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또 어떤 법률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 얼마나 편취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사기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접근을 했다라는 게 좀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또 호감을 사서 본인의 어떤 사업적인 능력이라던가 또 돈을 벌 수 있는 있다고 하는 그 방법들,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허위 사실들을 말을 하면서 이것들이 이제 한 통틀어서 다 기망행위로 보이어지는 여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남 선수가 그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투자를 하게 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기망행위야 그로 인한 착오, 그 다음에 편취가 있었기 때문에 처분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기의 구성 요건이 전부 다 해당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사건은 많이 있잖아요. 일단 너무 많죠. 결혼 전제로 사귄다고 하면서 이제 편취한 행위는 뭐 몇십 년 전부터 너무 많았고 이건 판례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편취한 경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소를 하면 다 사기로 처벌되는 것 같고요. 사기와 더불어서 사기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형사 처벌하는 거는 대부분 사건이 많이 있는데 별도로 민사 사건을 하면서 편취당한 금액 말고 난 정신적 고통도 많이 얻었으니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따로 손해배상을 추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경우는 금전 손해로 피해를 입었다는 경우에는 그만큼 배상하면 정신적 고통이 없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후반 사정을 봐가지고 위자료를 인정한 판결도 있긴 있었죠. 네네, 제가 지금 방금 좀 찾아본 건데 21년도 판례입니다. 대충 이제 사실관계가 이제 이 남성분이 자신이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파일럿이고 청와대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다 허위 사실이었는데 이제 이를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자 하고 근데 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1,7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여성분께서는 결혼을 할 남자니까 1,700만 원을 이제 선뜻 투자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 모든 게 다 거짓이었죠. 이때 1,700만 원은 당연히 손해배상으로 청구가 인용이 되겠죠, 대표님? 네, 되죠. 그 적격 손해로 이제 당연히 인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했던 게 1,700만 원을 다 줬는데 정신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1,700만 원을 안 줬는데 네네. 안 준 상태에서 그냥 위자료만 청구한 경우 네, 인정이 될지 좀 궁금하네요. 그 스토킹 범죄 네. 요즘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판결도 옛날에 비해서 스토킹의 범위를 엄청 넓히고 있어가지고 그 남 선수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스토킹 범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이 전 모 씨가 체포가 됐는데 그 체포 사유가 스토킹 현행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기사가 막 이렇게 화제되고 이러니까 이분이 남 선수 집에 찾아간 거예요. 초인종 계속 누르고 전화하고 그만하라고 했는데 네네. 딱 스토킹 그거네요. 네. 헤어진 연인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네. 집 앞에 있고 네. 범죄 그를 좀 막기 위한 스토킹 행위에 딱 해당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의외로 이상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사기 이런 걸로 현행범 체포된 게 아니고 스토킹 처벌법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아마 지금은 이제 풀려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추후에 뭐 사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가 진행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첨언해서 말하자면 이 전 모 씨가 자기가 피모 기업의 재벌 3세다, 뭐 헌의자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피모 그룹이 난리 이분을 났네요. 네, 실제로 언론 기사에 냈어요. 지금 뭐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나 이런 걸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뭐 그런 부분은 가능할까요? 피모 그룹의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고소, 기소 이런 거 가능할까요? 뭐 알 수 그 피모가 어딘지를 충분히 뭐 사람들이 인식해서 뭐 입에 오르내리면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명예훼손죄가 보호하고 있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게 법인의 명예가 포함되는지는 좀 봐야 됩니다. 형사적으로는 법인은 네.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거기 법인보다 거기 회장님, 네, 결국 그렇죠. 이 혼외자는 회장님의 명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회장님의 명예라던가 기업 브랜드 이미지에 뭐 좀 네. 영향이 있다. 그래서 민사적으로 좀 접근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늘은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뭐 가볍게 스낵처럼 얘기 나눠봤는데요. 뭐 혹시 뭐 댓글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사연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간단히 마무리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